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친근한 의회 친구들 중 일부는 토요일에 있었던 전 대통령 암살 시도의 책임을 조 바이든에게 돌렸고, 그중 한 사람은 바이든이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네시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샤 블랙번, 조지아주 마이크 콜린스 의원, 콜로라도주 로렌 보버트 의원을 포함한 절친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일련의 게시물에서 저격수의 공격을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대화에서 사용한 언어와 연관시키려고 했습니다. 김경화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블랙번은 이전의 트위터였던 X에 며칠 전 바이든이 트럼프를 표적에 겨누어야 할 때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게시했습니다. 이는 바이든이 월요일에 개인 전화통화에서 바이든이 저는 한 가지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토론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는 트럼프를 표적에 겨누어야 할 때다라고 말한 폴리티코의 보도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한 것은 그녀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X에서 콜린스는 조 바이든이 명령을 내렸다고 썼습니다. 더불어 보버트도 트럼프를 표적에 넣을 때가 됐다고 게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 바이든 부끄러운 일이다 이라고 게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트루트 소셜에서 조지아 대표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민주당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트럼프가 물러나기를 바랐고 그렇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게시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시크릿 서비스 보호를 종료하려고 제안된 법안인 Disgraced Former Protectees Bill을 후원했던 의회 민주당원 그룹을 공격했습니다. 이 법안 DFPB는 오랫동안 대통령, 전직 대통령, 기타 고위 공무원 및 해당 공무원의 가족을 미국 비밀경호국에 의해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법안입니다. 1901년 이래로 그 보호 임무는 미국 비밀경호국에 의해 수행되어 왔습니다. 의회는 주기적으로 비밀경호국의 보호 임무를 개정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는 1968년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이 암살된 후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에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의 연방 및 주 법원에서 91건의 전례 없는 중범죄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의회는 비밀 경호국의 보호가 형사 사법 절차와 사법 행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밀 경호국으로부터 보호 임무를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안건입니다. 그녀는 이 법안을 개정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그들이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라고 썼습니다.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2명의 후보도 비슷한 수사를 사용했습니다. 오하이오주 공화당 상원의원 J.D. 벤스는 바이든 캠페인의 핵심 전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하는 권위주의적 파시스트라는 것입니다. 라는 글을 X에 올렸습니다. 이러한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시도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상원의원 팀 스콧은 급진 좌파와 기업 미디어가 암살 시도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번 사건은 트럼프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파시스트 또는 더 나쁜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부르는 급진 좌파와 기업 미디어의 암살 시도였습니다. 라고 그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인 더그 버검 주지사와 트럼프의 공화당 라이벌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니키 헤일리 의원은 지지와 기도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에 대한 지지세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미 억만장자이자 헤지펀드 대부로 알려진 빌 에크먼 등은 이날 트럼프 지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상 김경화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포즈 중 하나를 취했습니다. 주먹을 들어 올리는 도전의 경리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재선에 성공할 만큼의 힘을 보여주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역사의 큰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명일 논설위원이 전합니다. 그는 얼굴에 피가 흐르면서 허공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사진작가 애나 머니가 무대 아래에서 촬영한 AP통신의 사진에는 그가 군중을 향해 돌아서자 경호원이 그를 붙잡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을 향해 남은 싸움이 거의 없는 지금의 상태는 상상을 초월할 공화당의 우위에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트럼프가 한쪽 팔을 높이 들고 서 있는 모습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진들과 함께 순식간에 그 우위에 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965년 소니 리스턴을 이기고 승리한 모하메드 알리나, 1968년 올림픽 시상대에 오른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가 머리 위로 주먹을 들고 흑인 파워 경례를 하는 모습은 21세기판이라고 할 수 있죠.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 타임스퀘어 키스, 제2차 세계대전 놀만디 상륙작전 디데이의 상륙정,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장례 열차, 바이든의 토론회 파문 이후 이 냉정한 암살 시도를 2024년 선거의 전환점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늦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분명 미국민들을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지할 수 있는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총격 사건은 트럼프가 낙선한 후 백악관을 되찾을 두 번째 대통령이 되길 바랐던 그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트럼프가 사망할 뻔했던 이 총격 사건은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한 장의 사진은 미국민들에게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에 남을 사진이 되었습니다. 이상 이명일이었습니다.